놓쳐서는 안 될 여성 가족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마트 브리핑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우먼 김영민입니다. 굉장히 스마트 우먼이라는 걸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요. 스마트하니까요. 오늘따라 되게 남달라 보여요. 맞습니다. 첫 시간인데요. 이 시간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여성 가족 뉴스를 전달해 주신다고요. 되게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깨가 너무 결리는 거예요. 왜인가 했더니 이 어깨에 이 부담과 짐을 잔뜩 얹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잘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갸냘인 어깨에 부담과 짐이 가득 짊어졌다고 하니까 튼튼합니다. 제가 좀 나눠 짊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처음 자기소개를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스마트 우먼이라고 해주셨어요. 스마트 우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스마트 우먼이라 함은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원래 하버드대의 조지프나이 교수가 강조한 스마트 파워라는 개념을 여성에 적용한 용어입니다. 이 스마트 파워가 뭐냐면 기존의 시대적인 변화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온 전통적인 하드 파워,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뜻하는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섞은 개념이 바로 이 스마트 파워인데요. 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스마트 우먼을 스마트 파워를 발휘하는 여성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파워가 필요한 시대에 가족의 구성원으로 또 일하는 여성으로 다양한 역할로 활약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스마트 우먼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럼 김영민 아나운서도 스마트 우먼이고 네. 저도 스마트 우먼에 끼워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이번 대선에는요. 여성 후보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대선이 지난 2007년 치러졌던 17대 대선 이후에 이번이 무려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여성 후보들은 지난 2012년에 18대 대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7명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 이 중에 과반 이상인 4명이 여성이었고요. 이 중에 한 후보, 여성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대선을 완주한 후보 6명 중 절반이 여성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어진 19대 대선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일한 여성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20대 대선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그리고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출마해서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여성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 여전히 좀 해결이 돼야 할 과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자, 다음 뉴스 또 넘어가 볼게요. 대기업의 여성 평균 연봉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남성 연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희망적이면서도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리더스 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남녀 직원의 평균 연봉과 근속연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작년인 2024년 기준으로 여성의 평균 연봉이 7,405만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남성은 1억 561만 원이었는데 그의 70.1% 수준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성의 평균 연봉이 남성 평균 연봉의 70%를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그래서 희망적인데 그리고 실제로도 매년 남녀 간의 평균 연봉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속연수랑도 같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속연수랑 비교를 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여성은 평균 9.2년을 근무하고 남성은 평균 11.9년을 근무해서 여성이 남성의 77.3%에 달하는 근속연수를 가지고 있지만 연봉 수준은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진행한 리더스 인덱스 측에서는 대기업 여성 비율은 전체 직원의 26.4%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낮은 직급에 머무르고 있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조직 내의 지위와 보상 체계에서의 성별 불균형이 여전하다는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서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거잖아요. 결혼도 맞습니다.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르고 할 건데 근데요 또 아이 육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돈만 가지고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요.
돈만으로는 절대 키울 수가 없고요. 네. 사랑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아, 그럼 사랑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양육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하교나 하원 후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그것들을 워킹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아, 돌봄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근데 이 돌봄과 관련해서도 이게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사실 지금 진행하고 계신 양수진 아나운서께서도 워킹맘이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아이 둘을 지금 학교에 보내놓고 왔죠. 이 돌봄 공백 항상 느끼실 것 같아요. 바쁘게 일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집을 고를 때도 평수, 뭐 입지, 학군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돌봄까지 따진다고 합니다. 주거 공간을 고를 때 내 돌봄을 책임져줄 그리고 도와줄 조부모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 이 여부가 집을 고를 때 좀 핵심 요소로 꼽힌다는 건데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보육 실태 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맞벌이 가정 가운데 조부모에게 돌봄을 받는 비율이 무려 48.8%에 달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모님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아이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공짜로 부탁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당연히 용돈도 드리고 비용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도움을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영아를 둔 양육 공백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받거나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네. 사업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24에서 36개월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고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1명의 경우 매달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은 몽땅 정보 맞는 키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양수진 아나운서님 이거 벌써 사업 2주년 맞은 거 알고 계셨나요? 워킹맘이시잖아요.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 표정이 매우 섭섭하고 안타깝고 억울하다 뭐 이런 아하. 표정 지금 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니까 이거 해당이 됐다면요. 저도 매달 45만 원씩 조부모님을 위한 아이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라는지를 미처 몰랐어요. 미처 모르셨던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많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고 양수진 아나운서님께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울시가 또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2주년을 맞아서 공모전도 진행을 합니다. 네. 조력자와 아동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사진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공모 기간 오는 26일까지 진행이 되고 최우수 35가정에게는 저희가 조력자 힐링데이 참석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우수 30가정은 2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그렇군요. 26일이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요즘 결혼, 출산 의향이 있다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어요. 다행이죠. 이건 희망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 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0.9%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72.9% 기록했고요. 또 특히 여성의 결혼 의향은 작년 3월에는 48.2%에 그쳤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57.4%까지 올랐습니다. 과반을 넘겼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대 여성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결혼을 긍정하는 20대 여성, 작년 3월에 59.2%였다가 9월에 57.4%로 조금 내리고 이번에는 다시 61%로 뛰어 올랐고요. 결혼의 뜻을 가진 20대 여성 비율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지난해 3월에는 61.1%에 그쳤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70.9%로 늘었고요. 자녀가 없는 미혼 남녀나 기혼인 남녀의 출산 의향 역시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인지도와 기대 효과가 가장 높은 저출생 해소 과제로 주택 공급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비혼과 저출생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는데 이런 고무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18번님이요. 지금 문자로 양수진 아나운서님 그동안 지원 못 받은 거 아쉬워서 셋째 낳는다는 소문이? 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소문은 어디서 들으신 거죠?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일이 생긴다면 제가 이 방송 통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러게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둘째도 꿈꿀 수 있고 셋째도 꿈꿀 수 있다라는 건 지원책이 나아지고 두터워지고 인식도 있고요. 그렇죠. 네. 변화가 된다라는 건 텐데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이 얘기도 해볼게요. 사실 결혼하기 무섭다, 아이 낳기 어렵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거비예요. 근데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자녀를 낳으면 주거비를 지원을 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도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전 왜 다 몰랐죠? 저도 잘 몰랐어요. 생각보다 서울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요. 그러게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지난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수도권과 서울 간의 주거비 차익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네. 최대 2년 지원인데요. 그런데 다태아 출산이거나 지원 기간 중에 추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2년에 1, 2년 정도를 더 연장해서 최장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모집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출산한 가구인데요. 몽땅 정보 맞는키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여성 가족 뉴스 전해주신 김영민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또 다양한 정보들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